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임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우리기술투자, 코드 번호는 041190입니다.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어제 좀 어떻게 보면은 한 오후장부터 실제 점심시간 이후에 좀 슈팅을 추가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줬었는데 오늘 좀 새벽에 새벽에 좀 악재가 하나 떠가지고 이슈가 하나 떠가지고 급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일단 제가 일주일에 대략 3, 4회 정도의 영상을 꾸준히 리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매매 전략이나 기업에 대한 부분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내용이 다소 중첩이 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회사 자체는 국내외 유망 벤처기업,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투자를 해온 대표적인 신기술 사업금융회사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벤처 캐피탈 회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두나무 쪽에 이제 지분 투자를 해와가지고 현재 비트코인 관련해서 지금 테마적인 부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하나투자증권, 뭐 SV 인베스트먼트, 뭐 다양한 SBI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다양한 좀 코인 관련해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비덴트라든지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좀 눈에 제 기준에서는 대장주격에 움직이는 기업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고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당히 실적도 그렇고 잘 나가고 있죠. 왜냐면은 비트코인 거래에 있어서 대중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는 어제 좀 올라갈 타이밍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타이밍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발 좀 악재가 뜨면서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는 조금 지체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비트코인 상승 배경, 1차 보통 이걸 이제 파동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보통 근데 이거는 이 파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떻게 보면은 그 코로나 팬데믹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제외한다라고 하면 현재 1차, 2차, 1파동, 조정 2파, 3파, 4파, 4파동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다시 한 파동이 이제 확장 파동이라고 이제 5파동 관점에서는 한번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파동이 더 남아 있느냐에 대한 관점을 현재 바라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상승 모멘텀으로 자리 잡았던 거는 무차별적인 달러의 공급, 유동성 공급이 있어서 화폐 가치의 하락, 그리고 달러 약세가 겹치면서 강세장을 만들어줬고요. 디파이 붐이 불면서 디지털 자산의 열기가 고조가 되었고 그럼에 있어서 또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이 본격화되고 제도권 편입, ETF 신청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이 상승에 있어서 첫 번째 모멘텀이 되었던 거는 이제 페이팔이 디지털 자산 구매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사들의 대표적인 이제 JP 모건이라든지 피델리티 DBS라는 회사들에서 이제 관련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의 이제 그런 신탁 회사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레이스케일, 드래컨 밀러라든지 이런 신탁 회사들이 진입을 하면서 불장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는 이제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이치예요. 근데 그럼에 있어서 조정을 좀 짧게 주고 가느냐 아니면은 조정을 조금 더 보내주고 가느냐에 대한 차이점이 발생이 되는데 현재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두나무에 대한 상장 기대가 두나무가 나스닥에서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최소 10조 원의 가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지분 가치가 10조 원이라고 하면은 8천억에서 9천억이 된다. 라는 관점에 있어서 시가총액이 이때 4천억 정도 있을 때 4천억에서 5천억 사이에서 움직일 때 나왔던 뉴스였죠. 네, 그러면서 이제 상장이 어제 새로 나온 뉴스는 이제 상장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나왔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주 멋지게 상승은 성공을 했는데 다만 어제 그거를 보고 따라 들어갔던 분들 같은 경우에 오늘 조금 약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냐?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 결제 허용에 있어서 돌연 중단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고 비트코인 채굴이 다른 화석 연료 사용 급증을 중단 사유로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한 테슬라 차의 구매 결제 허용을 돌연 중단했다. 라고 밝혔었고요. 트위터에 이 글을 올려 이같이 발표했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다. 그래서 지난 2월 1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투자를 발표하며 가상화폐 시장을 띄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비트코인으로 전기차 구매를 허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게 실제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었죠. 주가나 이제 비트코인도 그렇고 우리 기술 투자도 그렇고요. 하지만 머스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컴퓨터를 대량 가동하면서 전기가 많이 들고 있다며 이로 인해 화석연료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결제 허용 중단의 배경으로 이제 밝혔다라고 합니다. 실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전기 요금이 많이 들어요. 전기 요금도 많이 들고 그렇게 친환경적이진 않습니다. 가상화폐이긴 하지만 그 채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그래픽 카드와 그 다음에 암호를 푸는 데 있어서 채굴하는 데 있어서 실제 많은 전기세가 많이 필요로 하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 쪽이 가장 앞서 있는 상태죠. 그런 채굴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채굴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보면은 전기세가 싼 지역에서 이제 채굴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비트코인 채굴에 있어서는요. 근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테슬라랑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흐름이죠. 예전부터 제기가 되었었고 그런 흐름에 있어서 채굴 코인이 아닌 좀 채굴을 안 할 수 있는 코인들이 이제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채굴 코인이거든요.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근데 분명히 있습니다. 채굴해서 나오는 코인이 아니고 채굴을 안 해도 되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찍어내는 코인들이 있어요. 그런 코인들에 한번 코인 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보시면 괜찮겠다라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쇼크에 따라서 의종이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음, 뭐 실망했죠. 당연히 이제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을 띄운 게 앨런 머스크가 그래도 한가닥 했었는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어떻게 상징적인 역할을 했죠. 이 하락장을 이끄는데. 근데 이거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마 또 다른 악재가 뜨고 또 다른 악재가 또 생길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 뭐라 말은 하지 못하겠는데 근데 아직까지 뭐 이게 이제 이탈이 완벽하게 나온 상황은 아니고 약간 위험하긴 하죠. 이거를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에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실제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그 다음 레벨은 이 구간에서 이제 반등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위험한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좀 견조하게 좀 지켜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지켜줘도 바로 반등들은 다 나와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실제 비트코인이 횡보만 해주더라도 알트코인은 불장이기 때문에 실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이 좀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뭐 거래대금은 죽지 않는다 쉽게 쉽게 죽을 느낌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계속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반등 구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거는 조금 단기적으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저도 이제 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 비중을 좀 관리를 하면서 좀 축소하는 방향, 현금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시장이 안정이 되면은 다시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다만 우리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약간 아쉽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어제 좀 돌파가 나왔죠. 깔끔하게. 돌파가 나온 상황인데 이런 이 돌파 여부를 봤었죠. 그리고 어제 눌림까지 주는 상황으로 이제 종가가 마감이 되었어요. 네. 근데 이런 구간에 있어서 여기서 어떻게든 횡보를 하면서 버텨줬다라고 하면은 실제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버티면서 고가를 한 번 정도 테스트하러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했다니까 페일러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실제 돌파, 눌림, 상승이 나오느냐 이게 이제 보통 이 패턴의 이제 정석이죠. 근데 논리죠, 논리. 정석이라고 하기보다는 논리입니다. 깃발형 패턴의 정의는
여기가 돌파가 되면은 눌리고 지지받게 되면은 더 간다라는 관점을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실제 다시 한 번 더 이런 저점대나 아니면 또 직접 매물대 이 페일러 현상이 일어나면서 여기는 또 저항이 돼요.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만약에 재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좀 달라지겠지만 여기는 1차적으로 이제 또 저항대가 된다. 네.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주가 흐름에 있어서 여기가 박스였죠. 박스였는데 대략적으로 여기가 이런 구간들이 좀 박스권인데 박스권도 돌파가 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가 실패를 했어요. 네. 지지 해주면은 올라갈 건데 오늘 바로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항받고 빠지다가 여기에 하단 구간이나 아니면은 여기서 봐야 돼요. 또 매수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략이 이제 수정이 돼야 되죠. 전략이 수정이 돼야 되고 뭐 손절이 나간다. 손절이 나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직전 저점 여기나 아니면 여기를 잡는 게 맞는데 그런 분들은 좀 지켜보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포지션들마다 계획, 거래 계획이 있어서 다들 이제 다 다르잖아요. 손절가도 다르고 또 목표하는 값도 다르고 그런데 그런 거에 있어서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만약에 조금 아쉽다라고 하면은 좀 손절을 걸고 트레이딩을 해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를 다시 한 번 더 재돌파한 다음에 지지받는 모습까지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 시점에 다시 진입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관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기시 투자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좀 아쉽죠. 앨런 머스크가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아, 그리고 오늘도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면요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장 초반 강세 종목 그리고 업종 섹터를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의 영향을 좀 덜 받고 단기적으로 조금 급등할 수 있는 단타 종목을 매일매일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잘 매매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